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미국, 유럽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으로 한국이 이득을 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병력 배치 확대에 대응해 처음으로 산하 신속대응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높였습니다. 22일 외신들에 따르면 나토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4만 명에 달하는 신속대응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한 이후 나토의 첫 구체적 군사대응 조처입니다. 현재는 터키가 6,400명에 달하는 이 부대를 이끌고 있으며 독일은 2023년에 지휘 권한을 인계받습니다. 신속대응군의 특수부대, 수송부대 등도 전투준비 태세가 상향 조정돼 위기 시 더 이른 시일 안에 투입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나토 신속대응군은 2002년 창설된 다국적 군사조직으로 나토의 단일 작전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회원국 전체가 참석한 북대서양위원회에서 결의됐습니다. 앞서 미국 토드 월터스 연합작전 최고지휘관은 나토 회원국의 신속대응군의 위기지역 이동 시한을 축소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런 전투준비 태세 상향은 폴란드나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부 회원국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이들 회원국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사태에 점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비우호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상응하는 군사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려하면서 분쟁을 긴급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의 이러한 조치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겨울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대서방 국가용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자국에 대한 나토의 위협이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동유럽에서 나토가 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적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유가 가스 수요의 4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가스 가격은 이날 러시아의 공급 중단 여파로 전일 대비 16% 급등 메가와트 시당 175유로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향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이 지속되면 난방 수요가 높은 겨울철 에너지 대란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블랙아웃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천연가스 수급 우려가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미국과 중동에서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049년 이후 EU 비가맹 국가들과 천연가스 장기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스시장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장기 계약 공급을 줄이기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원래 유럽은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 연결된 가스관들을 통해 압축 천연가스를 곧바로 공급받아 왔는데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액화 천연가스 LNG를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유럽발 천연가스 위기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진 않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대체 수요가 미국으로 쏠릴 경우 향후 중장기적인 수급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정보업체 내추럴 가스 인텔리전스 NGI에 따르면 이달 들어 LNG 수출업체들이 유럽 지역과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은 MMBTU당 평균 37달러로 아시아 지역 거래 차익인 30달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LNG 수출 기업들이 아시아보다 유럽 수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한국의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유럽과 러시아 간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가스를 수입해오게 된다면 가스관이 아닌 선박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LNG를 옮길 수단은 LNG 선박뿐입니다. 그런데 이 LNG 선박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LNG 선박은 중국과 일본마저도 한국에 밀려 포기한 선박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국과 일본이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 한국은 일본 국적 선사들로부터 총 56만 2,833cg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주 선종은 LNG선 5척,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4척, 탱커 2척 순으로 LNG선들은 일본 최대 선사인 미쓰이 OSK 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락슨 리서치 집계에는 빠졌지만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말 수주한 1조 원 규모의 LNG선 4척도 러시아 선사인 소브콤플루트와 일본 NYK가 공동으로 발주한 물량입니다. 과거 세계 조선 1위 국가였던 일본은 최근 자국 1에서 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마린 유나이티드 합작사인 니혼 시베드를 설립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절치부심 중인데요. 이러한 일본이지만 건조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한국에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LNG선은 운항시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선사들의 LNG선 발주부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아틱 LNG-2 프로젝트에 모두 투입되는데, 이러한 쇄빙선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빅3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선사들의 국내 발주도 이어졌는데요. 클락슨 리서치 집계를 보면 중국 선사들도 최근 한국에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이 한 척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주력하는 한국과 달리 저가 수주가 대부분이고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조선소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한국에 발주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점유율 1에서 2위 수준의 한국과 중국의 조선 수주 경쟁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중국이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다시 1위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 자율운항 등 신기술의 적용과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 시장을 독식하고 있지만 화물창 기술에서는 뒤처지면서 프랑스 기업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화물창 기술 안전성 입증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조선 3사가 수주한 LNG선 66척 중 대부분의 선박은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설계한 화물창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씨 이하의 극저온과 창 안팎의 온도차를 견뎌야 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주름진 형상의 멤브레인 시트를 만들어 화물창 내부에 설치하는데 이 원천 기술이 GTT 소유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로열티 지불을 끝내기 위해 LNG 화물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사들 역시 기존 산업 구조가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만큼 미래형 핵심 기자재와 원천 기술 확보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글로벌 조선업계 전체에서 경쟁국과 수주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기술력 5위로 1위를 탈환하겠다는 일념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한국형 LNG 화물창 KC-2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정부와 국내 조선사는 함께 KC-1이라는 LNG 화물창 기술을 시장에 선보였지만 큰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조선 3사는 KC1의 실패를 딛고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KCLNG테크에 104억 원을 지원해 내년 말까지 KC2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KC2 개발과 LNG선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궁극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료 부담이 낮아지고 경쟁국 대비 낮은 LNG선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환경 규제에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친환경 고부가 기술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친환경 시대에 맞는 LNG 선박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한 선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배의 안전한 정박을 책임지는 예인선입니다. 한국은 시대에 발맞춰 5,000마력급 LNG 연료 추진 예인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기술진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 탱크 제작 시간을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첨단 용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 추진 선박 물량을 쓸어담기 시작한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LNG 선박의 핵심인 고만간강 연료탱크 제작을 위한 하이브리드 레이저 아크 용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현 서정 박사팀이 개발한 용접 기술은 LNG 선박을 만들 때 필요한 30mm 두께의 LNG 고만간강 연료탱크 제작을 위한 용접부 성능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고만간강은 기존 LNG 탱크에 쓰이는 스테인리스강과 유사한 극저온 강도와 인성을 가지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용접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아크 용접보다 더욱 견고할 뿐 아니라 제작 시간을 10배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고만간강 LNG 탱크 제작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레이저 용접 기술로 조선용 주판을 용접하면 용접부가 매우 빠르게 녹았다가 굳는데요. 접합면이 간결하면서도 빠른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고만간강 소재를 용접하면 아크 용접과 달리 용접부 조직 내에 망간 석출이 발생하지 않고 이 때문에 극저온 충격 성능도 안정적이어서 LNG 연료 탱크 제작에 유리합니다. 기존 아크 용접의 경우 용접부의 용융 깊이가 얕고 넓게 형성될 뿐 아니라 다량의 흉이 발생해 다수의 숙련된 용접사가 장시간 용접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광현 박사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하이브리드 레이저 아크 용접 기술 개발에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 우리 친환경 선박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LNG 선박의 수주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기술 국산화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